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인가요? 네. 화요일입니다. 예, 화요일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나가신 것 같아요. 어디 가셨어요? 밖으로. 화요일인데. 추운데 어디 가지 마시고 예, 그냥 저희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렇죠. 예. 또 오늘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네. 너무 궁금한 이제 한 주가 좀 시작됐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네.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바로 또 빠르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장의성 지점장님 2부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저기 시간 많이 안 들이면 약간 삐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빨리 빠른 오늘 글로벌 체크 포인트 같이 보면서 보시죠. 글로벌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여주시고요. 제가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걸 좀 가지고 나왔어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이제 재미있는 사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아마존에 투자하기 전에는 그들의 눈을 봐라. 누구요? 지금 아마존 직원입니다. 오른쪽에 직원인데 이제 눈을 보게 되면 다크서클이 그러면 바쁘단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아마존에 투자하기 전에는 이 직원들의 눈 밑에로 확인하고 이 눈 밑에가 지금 다크서클이 만연하다. 네. 이렇게 되면 투자해라. 그때는 콜스 온 아마존 이렇게 이러한 약간의 밈 영상이 또 밈 사진이 또 돌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자 오늘의 글로벌 시장 체크 포인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보게 되면 엔비디아는 1% 상승했고요. 메타는 1% 하락을 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0.7%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는 4.37%였는데 지금은 약간의 또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74.9달러로 지금 최근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30일까지 연기가 되면서 지속적인 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주 유명한 닥터 둠 루비니 경제학자인데 이분께서 향후 10년간 투자 손실이 수십조 달러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비관론적인 그런 시장의 뷰를 좀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수십조 달러가 발생되냐 투자 손실이 네. 그 이유를 좀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 연준의 목표인 2% 대신에 평균 5%라고 만약에 가정하게 된다면 실질 수익률 2.5% 얻으려면 장기 채권 수익률이 7.5%에 가까워야 된다. 네. 그러니까 2%와 지금 뭐 인플레이션 5% 그리고 실질 수익률 2.5% 더하면 그렇죠. 7.5%니까 그렇죠. 예, 장기 채권 수익률이 7.5%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국채 수익률이 약 4.5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7.5까지 오르면 네. 채권 가격은 30%가 폭락을 하게 될 것이고 네. 주식은 심각한 약세장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왜 5%라 가정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 근거가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적으로 채권 보유자와 투자 수익자의 모든 손실이 일어날 건데 이 이유는 노동력의 노령화, 네. 그리고 탈세계화, 그리고 전쟁 및 기후 적응과 같은 분야에서 정부 지출이 증가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잡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민간과 정부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부채 함정의 시나리오가 촉발된다. 그리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노력은 부채가 많은 대출자들의 사이에서 경기 침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어떤 민간과 정부의 부채 그리고 앞으로 향후 남아있는 여러 기후 변화에 따른 정부 지출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상당히 좀 힘들 것이다. 인플레이션 상당히 잡기가 힘들게 된다면 채권이 하락을 하게 되고 주식시장은 깊은 약세장에 빠질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닥터 둠 루비니에 대한 의견을 한번 제가 전달해드렸고요. 다음 이제 뉴스를 보시게 되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또 내년 중반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이거는 패드 워치 툴과 뭐 비슷한 네. 어떤 예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TSA 미국 교통안전국이죠. 지난 일요일 역대 최다 여행객인 290만 명이 공항을 이용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또 실적이 또 항공사에 또 연결이 될지도 아마 향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G스켈러가요. 좋은 실적과 좋은 가이던스 발표에도 불구하고 운용 비용 증가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일부 주에서 R1T 전기 픽업 트럭이 임대를 개시하겠다. 이제 개시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일라이릴리 마운자로가요. 노보노디스크 오젠픽보다 체중 감량에 더 효과적이라는 데이터가 나왔대요. 예, 뭐 물론 뭐 비슷한 수치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 앞자리 숫자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되면서 일라이릴리 마운자로가 체중 감량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또 향후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또 장점이 섞인 뉴스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한번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뉴스 보시게 되면 아마존이 사실 아이로봇이라는 그 기업을 인수하겠다 2022년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 인수가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위원회에서 경쟁 우려, 그러니까 반독점에 대한 이슈가 또 다시 네.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지금 조사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좀 발목이 잡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뉴스죠. 아마 이 뉴스가 지금 많은 외신에 네.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인데요. 중국 거대 패스트 패션 기업이죠. 제가 이걸 잘못 썼어요. 쉐인이 아니라 쉬인입니다. 쉬인. 이거 2019년에 처음 이제 그 외신들이 예. 이들의 성장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CNBC도 그렇고 야후 파이낸스도 그렇고 하는데 예. 다들 헷갈린 거야.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쉬인. 쉬인이라 그래야 돼? 쉐인이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뭐야? 예. 그러니까 저도 쉐인이라 써놓고 제가 찾아보니까 다 쉬인이라고 해서 이게 왜 쉬인이지 하니까 이게 쉬 인사이드에서 맞아요. 네. 뒤에 사이드를 빼고 쉬인 이렇게 그랬죠. 이제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죠. 예. 네. 그래서 이 쉬인이 미국 IPO 신청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기업 가치가 약 80조 원, 하나로 80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약 한 5분에서 6분 정도 이 쉬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 예,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머만 무성했던 쉬인 결국 IPO 신청을 했다라는 뉴스가 일단 뭐 CNBC, 로이터 뭐 모든 외신에서 다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쉬인에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쉬인이 미국 패스트패션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현재 1위고요. 초저가 전략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최신 트렌드를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생산량을 조절을 하고 네. 빠른 트렌드 변에 가장 빨리 적응해 나가는 기업이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쉬인이 그 예전에 Forever 21 네. 기억나시죠? 네. Forever 21과 지금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지금 오른쪽에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쉬인이라고 돼 있고 밑에 보면은 저 잘 안 보이시죠? Forever라고 돼요. 보여요. 예, 예. 네. 왼쪽에는 뭐 디즈니가 보이고 그래서 이 Forever 21 안에 있는 매장을 이용을 해서 본인들의 옷을 거기서 입을 수 있게 쫙 우리가 이제 매대 설치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소비자들이 가게 되면 그걸 입어보고 쉬인 몰에다가 이제 주문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사이즈나 이런 부분까지 다 해가지고 자, 그러면 Forever 21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좀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2000년 초반에 패스트패션 업계의 제왕이었죠. Forever 21. 그러니까 왼쪽은 이제 중국, 홍콩에 있는 그러한 매장으로 보여지고요. 오른쪽은 뭐 다들 아시는 Forever 21. 아마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고요. 2000년 초반에 정말 어마어마했던 그러한 패션 업계 제왕이었습니다. 네. 신사동의 가로수길에서도 제가 봤었는데 최근에 네.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이 좀 유명했냐면 사실 Forever 21 창업주가 한국 사람이었죠. 예, 한국 사람이었고 장도원, 장진숙 부부님. 아, 그래요? 예.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예, 예.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예, 그래서 1984년 패션 21으로 창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2019년 9월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요. 2020년 때는 리츠 기업이죠.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의 컨소시엄이 공개 입찰을 통해 가지고 약 하나로 1,100억 원에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때는요, 약 5조 2천억 원의 연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었던 네. 아주 어마어마한 기업인데 사실 무분별한 확장 때문에 나중에 또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좀 경영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었고 결국엔 파산 보호 신청을 했던 그런 기업인데 아직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고 오프라인 매장이 많기 때문에 이 쉬인 같은 경우에는
포에버 21의 매장을 이용을 하고 포에버 21은 온라인 쇼핑몰이 없다 보니까 쉬인몰을 또 이용을 하는 그러니까 네. 서로 이제 어떤 상생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인몰 이용자가요 150개국에 1억 5천만 명이래요. 예,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영향력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쉬인이 비밀리에 미국 기업 공개를 신청했으면 IPO를 신청을 했고요. 비밀리에요? 예, 비밀리에 했대요, 이것도. 예. 물론 이제 루머가 많았는데 이걸 비밀리에 했다는 것도 참 그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회사 가치가 얼마인지 좀 불분명하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함께 일하는 임원들, 고문들끼리 논쟁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는 가치를 좀 환산하게 되면은 660억 달러 하나로 따지게 되면 약 한 80조 원 정도 되는 네. 그러한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안 좋은 잡음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쉬인이 그 여러 어떤 성장 과정 속에서 강제 노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 이게 위구르 사태도 있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노동법을 좀 위반했던 부분, 그리고 환경에 해를 끼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독립 예술가의 디자인을 훔친다라는 비난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장하기에 앞서서 미국에서는요,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가지고 네. 공화당 의원 16명의 의원이 이 쉬인이 미국에 상장하기 전에 이 강제 노역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 방지하기 위해서 SEC에다가 요청을 한 상태다. 철저히 조사해라. 이러한 상황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쉬인이 지금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쉬인 분기별 성장률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물론 지금 빨간색 부분이 지금 쉬인이고요. 네. 까만색 부분이 패스트 패션 전반적인 업계의 통계치예요. 이게 평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의 쉬인이 정말 압도적인 그러한 어떤 성장률을 보였던 2020년도에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좀 지나고 나서 네. 그런 쇼핑이 이제 조금 수그러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률은 좀 둔화가 됐다. 하지만 업계의 평균치보다는 여전히 좀 상위에 있는 그러한 쉬인의 어떤 성장률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출의 40%는 미국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브라질, 프랑스 순으로 이러한 매출 추이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대들이 찾는 브랜드 1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글 서치에서 보게 되면은 그 거래 검색량 자체가 압도적으로 1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오른쪽 차트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자라, H&M 그리고 ASOS 제가 뭐 이 기업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유명합니다. 그래요? 에이소스. 에이소스. 네, 죄송해요. 에이소스. 네,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지금 이러한 기존에 있었던 기업에 대비해서는 이 성장률 자체가 워낙 뛰어나고 10대들이 이 초저가에 대한 제품을 찾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압도적인 구글 서치에 대한 그런 트래픽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국 기업의 무서운 성장세를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 이전에도 이제 이조 기자님께서 테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자, 오늘 제가 조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에 어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가장 위에 있는 까만색 선이 쉬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밑에서 갑자기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게 테무입니다. 테무. 자, 그래서 지금 1위와 2위가 테무와 쉬인, 즉 중국 기업의 어떤 무서운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H&M 그리고 자라 같은 그러한 기업들은 많이 꺾이고 있는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쉬인도 추세를 보게 되면 최근에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어떤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테무가 아까 전에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제가 블룸버그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반년 만에 쉬인을 압도한 또 테무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 많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황색 같은 경우는 쉬인의 최근에 이제 웹 트래픽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2022년 9월 달부터 이 흰색 부분이 테무입니다. 테무. 네. 그래서 압도적인 또 어느 성장세를 또 트래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테무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그래서 2022년 기준 쇼핑 앱 다운로드 랭킹인데 1위는 뭐 압도적인 아마존이다. 아마존을 넘기는 사실 많은 생태계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물론 쉬인과 테무가 지금 많은 어떤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향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테무의 초기 평판이 좀 엇갈려요. 많은 소비자가 제품과 저렴한 가격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테무의 리뷰를 좀 잠깐 보게 되면은 주문 누락도 있고요. 네. 배송 지연도 많고 반품, 환불 문제도 너무 많고 그냥 이런 다양한 문제 때문에 많은 불만을 좀 제기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급격한 성장세에 아직까지 그 CS 센터가 또 따라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과 비교하는 많은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네. 정말 아마존을 넘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도 정말 많은 상태인데 이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시인의 경우에 그 탑 15개 국가, 예. 그러니까 전 세계 말고 탑 15개 국가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시인이 2억 명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테무가 1억 3천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 아마존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전 세계가 3억 1천만이에요. 두 기업 합치면 3억 아마존 3천입니다. 아마존 이깁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도 제가 저희 압권 채널 따로 있잖아요. 취재본부의 채널이라고 여러분 APKWON 검색하시면 압권 채널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쉬인테무 이야기 되게 자세하게 그래요? 네, 지난주에 예. 나왔거든요. 예. 그거 한번 보시면 아마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을 텐데 좀 말씀드리면 이게 얘네가 지금 세금을 안 내고 미국에다 수출을 하고 있어요. 관세를 안 내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800까지 무관세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무관세를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거 시인하고 테무는 예. 그러니까 배제해야 된다. 예. 쫓아내야 된다. 이 정도로 되게 심각하게 성장을 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인의 경우에는 중국 기업인데 중국인 아닌 척 해서 중국에서 안 팔고 다른 나라에서만 팔고 중국에선 시인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안 해요. 중국에서는? 네. 중국에서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그 미국 시장이라든지 다른 국가에서만 장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미 유니클로 매출을 뛰어넘었더라고요. 시인 매출이. 예. 그 지금 제가 이제 그걸 또 준비를 좀 그것도 했는데 네네. 지금 사실 뭐 카테고리만 좀 보게 되면은 테무 같은 경우에는 29개의 상위 카테고리에 250개의 하위 카테고리가 있고 네. 사실 아마존과 좀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33개의 상위 카테고리에 25,000개의 하위 카테고리가 있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세분화되는 어떤 생태계 자체가 아직은 아마존이 조금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격적인 부분은 네. 사실 테무를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도 제가 왜 가격적인 부분을 이길 수가 없는가라는 부분을 제가 뭐 짤막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뭐 테무를 보게 되면 핀도더죠. 핀도더. 그렇죠. 예. 네. 핀도더의 어떤 성공 전략이 있지 않나. 이 성공 전략에서는 C2M이라는 그러한 이제 예를 들면 제조사에서 바로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그 중간에 유통 과정을 C2M 싹 다 없애는 네. 그러한 일단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초저가에 그러한 가격이 가능한 그러한 어떤 물류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2023년 상반기 압도적인 테무의 성장세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하는 쇼핑 앱 다운로드가 얼만큼 비중을 차지하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제일 밑에 있는 게 또 주황색이 테무입니다. 테무. 예, 그래서 지금 2023년 2월 기준으로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제일 오른쪽에 이제 2월이에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그 칩대들이 테무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또 쇼핑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총 매출 40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까지 걸린 시간이 약 9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테무가 2022년 9월에 탄생했습니다. 9월에. 네, 그 전에 없었어요. 예. 그때가 이제 그 핀도더에서 런칭을 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9월에 나와가지고 지금 2023년 6월까지 40억이었어. 첫 날에, 첫 해에, 첫 달. 예. 근데 이게 1조 2천억 원이 됐어요. 네. 예.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이런 성장 그 가도를 달렸냐? 네. 라고 보게 되면 C2M의 과정 이런 전략을 C2M. 좀 가지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냥 소비자한테 한 번에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에 뭐 예를 들면 뭐 중간에 우리가 뭐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유통이나 재고, 판매, 뭐 중개자 이런 부분을 다 제거를 해버리고 소비자가 바로 그 제조업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바로 받는 거죠 한마디로. 네. 예.
근데 그러한 이제 전략을 좀 취하면서 초저가가 이제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무 같은 경우에서 중국 내에서 사실 알리바바가 너무 대도시 위주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소형 도시로 이제 전략을 좀 취했었어요. 네. 근데 중소형 도시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갔는데 대도시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성장 동력이 없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아니다. 그래? 그럼 우리 미국으로 진출하자. 네. 네.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미국에 이제 테무는 이제 9월 달부터인데 북미 시장을 이제 진출을 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또 하나가 시기적으로 좀 맞아 떨어졌죠. 인플레이션이 또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이 다가오니까 아는 10대들이 돈은 없고 네. 가격은 너무 올라가고 이러니까 초저가의 그런 의류들을 사기 시작했고 네. 그중에 그 시기와 가격이 딱 맞아 떨어졌던 게 아마 테무가 되지 않았나. 거기에 맞춰서 또 쉬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중국 기업들이 지금 앞으로 향후 이제 고물가의 시대가 지속되고 되면 앞으로의 그 성장세가 아마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또 이러한 초저가지만은 품질도 어느 정도 또 보증이 되는 그러한 어떤 전략이 또 맞아 떨어진다면 앞으로 뭐 미국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패스트 패션에 대한 그 시장 판도가 또 바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쉬인이 IPO를 한다라는 뉴스에 테무까지 곁들여서 짤막하게 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그 대화창에 쉬인이 정말 싼가요 해서 제가 쉬인 얼마나 싼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게 그 딱 첫 화면이에요. 예. 들어가면 뭡니까? 옷 한 벌에 8달러, 7달러, 네. 5달러, 5달러, 3달러, 7달러. 보시면 이게 엄청 쌉니다. 진짜 일단은 굉장히 싸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그 쉰 하울이라고 해서 대량으로 구매해놓고 대량으로 이제 리뷰해버리는 그런 뭔가 자랑하는 거 그렇죠, 이런 그렇죠. 챌린지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어떤 식이냐면 이것도 화면 함께 보시죠. 이게 한두 개를 사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싸니까 한 번에 막 수십 개씩 사요. 이게 한 번에 산 규모입니다. 이게 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렇게 사도 962달러. 이게 사실 이제 한 100만 원, 네, 아니 900 110만 원 하겠네요. 900달러. 그쵸. 예. 100만 원 정도. 예. 뭐 900달러 해도 이렇게 막 사니까 계속 사는 거죠. 이 사는 게 그래서 막 사람들이 좀 싸고 재밌고 하니까 막 사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들끼리 와 시인에서는 뭐 한 100개 사도 된다, 뭐 10개 사도 된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인기를 끌고 이제 약간 이게 또 챌린지처럼 되긴 했는데 또 앞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무관세로 가는 800달러까지 무관세거든요. 800달러까지 무관세면은 이게 근데 하루에 한 사람당이에요. 하루에 한 사람당. 네. 만약에 우리 같이 살고 있어요. 네. 우리 집이 같아. 네. 형 이제 기자님하고 저와 네. 800달러 하면 살 수 있어요. 둘 다 이제 그냥 네, 무관세. 네. 개인적으로 통관 없이. 통관 없이. 통관 없이. 아. 왜냐면 통관 번호가 있는 거라서. 예. 그리고 또 제가 이틀 동안 사면 1,600달러잖아요. 그것도 무관세. 그거 무관세. 아. 열흘 사면 8,000달러. 100일 사면 8만 달러. 거의 기업형으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무관세예요? 그게 사실 해외 역직구가 막 태동하던 시기에 200달러였어요. 기준은. 예. 우리나라는 지금 150달러까지만 통관해 주는데 200달러였거든요. 미국은 경우에는. 근데 그랬더니 300달러, 400달러짜리 너무 많은 그 해외 역직구들과 해외 직구 물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행정 인력이 모자른 거예요. 미국에서. 야, 이거 통관 다 해야 되냐? 해외 직구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근데 그 세금으로 사실 그냥 고용하면 안 되나? 인력이 부족하니까. 본인들이 계산을 해봤겠죠. 예, 야, 예. 그런 것보다 어차피 너 늘어나는 시점에 예. 해외 직구가 어차피 늘어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간소화하자. 어차피 그렇게 해봐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통과도 많지 않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800달러까지 해서 이 무역촉진법이라고 하는 게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예. 2016년 3월에 이제 800달러를 늘어나게 되거든요. 예. 그랬더니 지금 그 난리가 난 거구나. 작년이죠. 이 올해 9월 30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10억 개 정도의 패키지가 이제 중국에서 그러니까 10억 개 정도의 패키지가 이제 그 관세청을 통과를 했는데 그 중에 3억 개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쉬인하고 테무였대요. 무관세로 들어온 게 그렇게 많은 거지. 예. 그래갖고 이들이 자꾸 미국에서 야 얘네 안 되겠는데. 그리고 이게 미국인들의 쇼핑 그 개인 정보, 미국인들의 정보와 그리고 쇼핑 데이터 이런 것들을 자꾸 가져가는 거잖아요.
싼 값에 이거 물건 팔고 그 정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된다. 아. 그래갖고 이거 쫓아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제2의 보니까 틱톡이 되겠네. 틱톡도 사실 그 개인 정보 때문에 그쵸. 예, 많이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본사를 옮깁니다. 어디로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쉬인이 싱가포르 베이스드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분명 중국 기업인데 왜 싱가포르 베이스드지?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겼습니다. 예. 테무는 보스턴으로 옮겼어요. 아 그래요? 다 피하려고. 피하려고. 야 우리 중국 기업 아니. 전 세계 누구나 다 지금 중국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야, 우리 중국 기업 아니라고 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름부터 바꿔야지. 테무. 누가 봐도 중국 기업인데.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중국에서 이제 미국에 상장을 하려면 이 중국에 또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여기 신청을 했는지도 아직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 상장 신청을 했고 그리고 중국의 허가를 받았는지 아직 모르지만 뭐 받게 되면 실제 상장을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네.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 저는 이게 뭐 저 뉴스룸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들의 성장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뭐냐면 얘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많이 팔고 있거든요. 예. 그 10,0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이런 거 팔고 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못 버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옷 장사하시는 분들도 동대문에서 이제 옷 디자인하고 그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예. 그런 분들도 사실 옛날에야 동대문에서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팔았지만 요즘엔 본인이 만든 걸로 디자인된 걸로 쇼핑몰 업체들이 쫙 사가다가 그걸로 쫙 팔거든요. 네네. 이거 경쟁 안 됩니다. 안 되죠. 경쟁 못 해요, 예, 이거. 맞아요. 쉬인하고 테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분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거 쫓아내야 된다고 어떻게든 이제 배제해야 된다고 하는 마당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도이체방크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제 시장 전망을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도이체방크에서는 이제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도이체방크도 그렇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내년 6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도이체방크는 사실 침체가 와서 금리 인하할 거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착륙에 성공하면서 인하할 거다. 라는 좀 의견 차가 나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알리익스프레스. 우리나라만 알리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다른 국가들 트래픽 봤는데 다른 국가는 그렇게 알리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쉬인하고 테무는 잘 되는데 우리는 제가 알리가 유독 잘 되더라고요. 속는 셈 치고 네. 테무랑 쉬인에서 가장 싼 거 네. 하나만 한번 사볼게요. 사서 괜찮은지. 한 10개 사셔도 10만 원 안 될 겁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알리 때문에 CJ 대한통운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CJ 대한통운이 그거 한다고 해서. 어. 어쨌든 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압권 채널 들어가시면 이 얘기 다 재밌게 꾸며져 있으니까요. 한번 꼭 들어가서 보세요. 예. 자,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2부 가겠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